사실상 업계에서는 전기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기 전까지는 이 하이브리드가 당분간 꽤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디젤 파워트레인이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나 지금 하이브리드가 강조되는 시점인 거죠. 오늘 전해드리는 얘기는 그래서 혼다의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편에는 시에나를 바탕으로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타고 있는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바탕으로 현대 기아의 하이브리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 오랜만에 팩트체크 전해드리는데요. 오늘은 하이브리드하고 전기, 이 둘 중에 뭘 사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 얘기를 계속 하다가 잠깐 하이브리드 얘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 하이브리드하고 전기차 완전히 다른 차죠. 비슷한데 완전히 달라요. 하이브리드는 아마 자동차 역사상 가장 복잡한 자동차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내연기관에 엔진, 변속기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전기차의 모터, 배터리, 뭐 기타 등등 들어가 있고 둘이 연결하는 클러치가 또 들어가 있는 아주 복잡한 구조의 자동차가 하이브리드인 거죠. 전기차는 그거에 비하면 아주 단순하죠. 모터, 감속기, 뭐 인버터, 배터리, 그 다음 바퀴, 그냥 어떻게 내부 구조가 되어 있는지는 완전히 다른 차인 거예요. 사용 패턴도 완전히 다를 텐데요. 하이브리드를 타시는 분들은 좀 기름 넣고 연비 좋고 장거리 오래 편하게 갈 수 있고 하는 거를 원하실 테고요. 조용한 것도 덤이기도 하겠죠. 전기차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좀 더 얼리 어댑터의 성격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충전의 인프라가 그렇게 편리하다고 말하기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도로에서 전기차는 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아직은. 그래서 무난하게 많이 선택하는 차 하이브리드입니다. 자, 오늘 이런 얘기 전해드리는 이유는 전기차 살 때 사실 고민하실 거거든요. 하이브리드 사야 되나? 하이브리드 편한데 기름 넣고 그냥 연비 좋고 그 정도면 됐지 뭘 더 바랄까 라고 생각하실 텐데 하이브리드에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특히나 토요타가 만든 하이브리드, 우리나라의 현대나 기아가 갖고 있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있고요. 또 혼다 같은 회사들이 갖고 있는 방식이 또 있죠. 현대 기아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었을 테고 토요타 같은 경우도 하이브리드 원조집답게 하이브리드 방식에 대해서도 잘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 하이브리드에 대한 얘기하면서 쏙 빠졌던 회사, 여기 혼다가 있습니다. 혼다에서도 하이브리드가 나오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확실히 나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은근히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팔렸어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혼다가 하이브리드를 작년 1월에 코로나 시국에 조용히 출시를 했습니다. 뉴 어코드 하이브리드, 사실 부분 변경 모델이에요. CR-V도 하이브리드로 출시를 하면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으로 밀어붙이는 시대가 열린 거죠. 근데 작년에 혼다는 워낙 조용하게 하이브리드를 판매해왔고 광고 같은 거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하이브리드 작년에 은근히 많이 팔았다고 합니다. 작년에 연간 4,355대 이렇게 팔았는데 이 중에 하이브리드가 60%가 넘었다고 해요. 혼다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이렇게 하이브리드가 팔린 이후로는 저희가 취재를 좀 해보니까 토요타나 현대기아의 하이브리드가 인기를 끌면서 올라가면서 하이브리드 저변이 늘어났고요. 하이브리드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지니까 혼다도 하이브리드 판매가 늘어나는 결과가 됐던 거죠. 이 하이브리드는 전 세계적으로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냐면요. 예를 들면 내연기관 자동차는 지난 120년 가까운 역사 동안 거의 가솔린이 주력이었고요. 디젤은 승용에 들어간 거는 불과 한 7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사실 요즘에는 뭐 친환경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주춤한 상태잖아요. 그 다음에는 전기차, 하이브리드, 뭐 수소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직 수소차는 굉장히 적은 아주 실험적인 상황이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가 아직 10%가 되지 않는 이 정도의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디젤이 지금 페이드 아웃되는 상황에 올라가는 바로 차종이 하이브리드라고 볼 수 있죠.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보면 하이브리드는 지금 아마 한 3세대, 4세대 이렇게까지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1세대는 토요타가 프리우스를 내놓으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아무도 안 만들던 거를 만들어서 판매를 해왔었죠. 그리고 이게 마치 환경운동가들의 나는 환경을 생각한다 라는 사람들의 인식인 것처럼 헐리우드 같은 데서도 인기를 끌면서 유명 배우들이 프리우스 하이브리드를 타는 거를 자랑하기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특허 기술이 만료가 되면서 특허가 좀 많이 풀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혼다나 현대, 기아 같은 회사들은 이 하이브리드가 전기와 내연기관을 잇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꽤 오랜 기간 주력 파워트레인으로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예측하에 개발을 해왔고요.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기술을 우회할 수 있는, 특허를 우회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서 각각의 방식으로 발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는 혼다 같은 경우는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는 일단 하이브리드 만들긴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때 하이브리드는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는 주행할 수 없었던 하이브리드예요. 그러니까 전기의 힘만으로는 주행하지 못하는 당시의 CRG라는 약간 스포츠 쿠페 해치백처럼 생긴 차가 있었고요. 그리고 시빅의 하이브리드가 있었죠. 뭐 하이브리드라고 하기에는 시동이 꺼지지 않았으니까 이게 혼자서 배터리로 쭉 가야 이게 프리우스 같은 그런 느낌일 텐데 이 시빅 하이브리드는 그런 느낌이 없었기 때문에 좀 아쉬웠어요. 그러다가 인사이트 같은 차들이 나오면서 전기로만 움직이는데 엔진은 발전기 역할만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게 아마 한 10여 년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 토요타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꾸준히 같은 방식의 하이브리드를 유지하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요. 다른 회사들은 하이브리드의 근본 기술을 시작해서 토요타를 피해가야 됐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도전을 하다가 결국에 지금은 비슷한 지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혼다 같은 경우는 iMMD라는 하이브리드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세대에서는 엔진이 꺼지면 안 되는 그런 상태의 하이브리드 모터가 도와주는 구조를 가졌었다면 지금은 반대로 두 개의 모터가 있는데 모터가 구동력을 발휘를 하고요. 회생제동에서 오는 전기를 생산하는 것도 또 다른 모터 하나가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 전기를 만들거나 제공하거나 힘을 보태주는 역할, 플러스 알파의 역할을 내연기관이 합니다. 여기에 역시나 다른 회사들처럼 애키슨 사이클의 엔진을 사용하고 있죠. 자료를 보시면은 혼다의 하이브리드 iMMD라는 거는 내연기관차하고 다르게 기본적으로 EV 모드로 주행을 해요. 그리고 엔진이 개입해서 도와주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하이브리드가 효율이 가장 좋은 거는 도심 주행이나 멈췄다 갔다 왔다 갔다 할 때 이런 때고요. 고속도로에서 계속 크루징 110km로 2시간 3시간을 달린다 이럴 때에는 오히려 하이브리드의 연료 효율이 더 좋지가 않습니다. 전기 모터가 구동될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런 때에는 오히려 혼다 같은 경우는 클러치를 엔진하고 바로 붙여버려서 엔진의 힘으로 고속주행에서 계속 달릴 수 있게 연비 좋은 상태로 계속 달릴 수 있게 하는 모드를 갖고 있기도 해요. 이거는 다른 하이브리드들도 마찬가지인데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비슷한 목표를 가진 하이브리드 방식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대신에 혼다처럼 이렇게 모터를 중심으로 모터가 기본이고 엔진이 거드는 형태의 하이브리드라고 보기는 다른 것들은 좀 그거랑은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혼다 하이브리드는 세 가지 주행 모드를 갖고 있어요. 정리하자면 이런 건데요. 모터로만 주행하는 경우, 전기차처럼 주행하는 경우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간간히 엔진이 힘을 보태서 약간 언덕을 올라간다던가 추월을 위해서 가속을 한다던가 이럴 때는 엔진이 힘을 보태주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요. 고속으로 쭉 달린다 이럴 때는 엔진이 약하게 돌면서 엔진만 가지고 계속 고속에서 힘을 내서 가는 그런 방식이 있는 거죠. 이게 각각의 속도나 주행 패턴별로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효율성을 가장 중시하는 하이브리드에서 이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이 하이브리드 모델들 보자면은 하이브리드가 이렇게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 판매량을 봐도 진짜 하이브리드 많아졌어요. 이게 수입차만 살펴보면은 한국수입차협회에 따르면 작년에 전체 27만 6천 대 정도 수입차가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됐는데 이 중에 하이브리드가 7만 3천 대, 27% 가까이 됩니다. 가솔린차 다음으로 많은 게 하이브리드였던 거예요. 여기에는 분명히 토요타가 하이브리드 되게 열심히 팔고 있고요. 그리고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늘어난 것도 큰 몫을 해요. 그 몫은 2017년하고 비교해보면은 디젤차가 47%나 팔리다가 14%로 줄어드는 게 결정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조금 신기하실 거예요. 전기차 굉장히 많이 다니는 것 같고 많이 파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통계적 오류가 한 가지가 있기는 한데 테슬라가 이 한국 수입차 협회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테슬라의 판매량이 빠진 수치고요. 테슬라를 합치면 좀 더 비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정도로 올라가지 않을까. 하지만 뭐 10%대 두 자리 수까지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팔린 전체 자동차
를 기준으로 통계를 보면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통계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휘발유차가 절반 가까이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디젤 엔진, 경유차가 26% 정도 차지하는데 여기에는 국산 SUV나 소형 트럭 같은 차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디젤차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으로 이어가는 것이 바로 하이브리드고 12.3%를 차지했습니다. 국산차 브랜드가 하이브리드를 내놓으면서 급격하게 이 하이브리드의 판매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봐도 디젤차가 페이드아웃 되는 사이에 이 하이브리드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는 이 전기차로의 전환도 굉장히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전기차, 하이브리드, 내연기관 요 사이에서 소비자들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하이브리드에 대한 얘기 3편 중에 첫 번째 편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오토캐스트 이다일이고요. 저희가 계속 하이브리드에 대한 얘기 브랜드별로 혼다, 토요타, 현대기아 이렇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